이거 역대급 투자거든요, 진짜. 전장 부품 시장은 커지잖아요. 그렇죠. PER을 올려주는 이게 좋은 모멘텀이에요.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다 근거 있는 그런 지표를 좀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엔 국내 대형 IT 3사,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 LG전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뭐 빠르면 2분기에 건설을 한다 이런 루머들이 지금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빠르면 이제 2분기, 빠르면 6월달 발표 얘기도 있고, 뭐 요새 평택 공장 얘기도 나와요. 평택의 P3 공장인가요? 그게 30조, 50조 규모, 50조. 예, 50조. 오스틴 공장이 20조 얘기 나옵니다. 합치면 70조입니다. 이거 역대급 투자거든요, 진짜. 엄청난 투자인데, 이게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엄청 좋아요, 주가들이. 기대감으로 좋은데, 일단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뭐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제조업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때쯤에 뭐 삼성이 발표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곤 있는데, 그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이 오스틴 공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요청도 물론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TSMC랑 격차가 점점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TSMC가 지금 110조 투자 3년 동안 하는데, TSMC가 파운드리만 지금 1년에 거의 40조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삼성은 파운드리 투자 그동안 10조 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오스틴 공장 하게 되면 20조로 늘어나요. 네. 해야 됩니다. 이게 아직도 왜냐하면 격차가 많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뒤로 물러설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고, 다만 지금 총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지금 결정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5월경에 좀 의미 있는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발표가 되는 순간 우리가 삼성전자의 큰 호재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좋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부품주나 장비주는 날아가는데요, 전자가 너무 안 가요. 왜냐하면 증설 자체가 이 실제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이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약간 요즘에 나오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면 이게 나중에 업황이 좀 꺾이면 어떡하나. 그렇지.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건 업황이 그만큼 생각보다 좋다는 얘기고, 반도체가 부족한 거거든요. 이게 TSMC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수요는 너무 많은데 만들질 못해요. 예, 공장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기업 만들 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에 만드는 게, 또 미국에서 세제 혜택 얘기도 나와요. 뭐 몇 년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투자를 오히려 해도 이게 비용 면에서 세금 감면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은 투자를 분명히 할 것 같고, 투자를 하면 오히려 악재 노출, 이미 선반영이 됐다. 그리고 투자를 또 이렇게 의미 있게 해주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TSMC랑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이런 또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오히려 투자를 발표했을 때는 반대로 바뀔 것 같아요. 전자가 좀 강해지고 반도체 소부장은 미리 또 올랐잖아요. 그렇죠. 제로 노출로 이쪽이 빠지고 전자가 가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바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간의 문제니까 잘 좀 인내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국내 그 국회에서도 뭐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 예, 뭐 주자 뭐 이런 의견들이 있고 법제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민주당 의원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한 의원이 이제 법제화 해가지고 반도체 지원법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감면해주고 한국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 뭐 그러면 사실 좋은 거죠. 사실 뭐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선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는 평택에 공장이 있고 SK하이닉스가 그 용인 쪽인가요? 그쪽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법제화 해가지고 세금 지원을 해주면 이제 사실 우리 한국의 공장을 짓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력은 최고인데 이게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또 세금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유인책을 주면 이 좋은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굳이 뭐 다른 나라에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품질도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그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삼성에게는 그 시설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코멘트가 언제 나오나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로 넘어가면 뭐 파운드리 투자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네. 있다. 이건 또 삼성 따라가기인가요? 이게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요청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박종호 사장님이 그 요청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팹리스가 뭐냐면 반도체 팹의 이제 공장이잖아요.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뭐를 하죠? 설계만 해요. 우리는 만들려면 대표적인 기업이 실리콘웍스 같은 기업이에요. 반도체 이제 디스플레이 들어간 칩을 만드는데 이 실리콘웍스는 설계만 합니다. 그럼 설계도를 TSMC나 삼성전자나 DBHTech 있죠. 이런 데 맡겨요.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줍니다. 이 회사들을 우리가 팹리스 업체라고 하는데 팹리스 업체 중에 몇 곳이 그 SK 이 하이닉스 박종호 사장님한테 요청을 했나 봐요. TSMC 수준의 파운드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TSMC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장은. 근데 어쨌든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인터뷰를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박종호 사장은 많이 할 생각이다. 요청을 받아들여서 할 생각인데 문제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SK하이닉스는 아직은 기술력이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파운드리 쪽. 네, 파운드리 쪽은.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SK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이 회사가 있고 두 번째로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도 있대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키파운드리는 청주에 8인치, 보통 8인치랑 12인치 만드는데 8인치에서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게 만들어지고 12인치는 주로 삼성과 TSMC가 하는데 이쪽은 뭐냐면은 되게 고부가가치 반도체 있죠. 네.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만드는데 일단 키파운드리는 청주에 8인치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월 82,000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꽤 규모가 좀 있는 거고 용인에도 2023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용인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잖아요. 네.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이쪽을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용인 쪽에 EUV 공정 도입을 해가지고 SK하이닉스가 아마 파운드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M&A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을 M&A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글로벌 3위 업체가 누구냐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대만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 기업은 아니고요. 미국 기업입니다. UMC인가 그 회사가 아마 대만 기업일 거고 2019년도에도 사실 이게 인수설이 있었어요. SK에서 예전에 글로벌 파운드리를. 근데 이 회사가 AMD 아시죠? 네. AMD가 떨어져 나간 회사예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떨어져 나갔고 당시에 삼성보다 1등 앞서 있었어요. TSMC 1등, 글로벌 파운드리 2등, 삼성이 3위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삼성이 역전시켜버린 거죠. 지금은 3위로 밀려나서 점유율이 7% 정도 되고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 아시죠? 거기서 100% 지금 지분 갖고 있습니다. 되게 그래요? 드물죠 100%는. 그러게. 그 비상장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을 내년에 기업 공개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 국부 펀드에서 기업 공개를 할 텐데 지금 현재 근데 기업 공개를 해도 참 이거 인수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재 기업 가치가 23조 원 정도 된대요.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센데? 예. 네, 물론 삼성하고 TSMC랑 격차는 있지만 결코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이 기업의 절반의 지분만 인수하려도 10조가 넘어요. 예. 근데 SK하이닉스가 아시겠지만 인수하기가 저는 쉽지가 않다고 보는 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은 좋죠. 돈만 있으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파운드리를 바로 이제 지름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인텔의 인수 대금이 10조잖아요. 그 돈 하는데 이것까지 인수하면 10조 더 들어가요. 그럼 20조를 조달할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돈을 지금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금 측면에서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게 현재 업계의 중론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투자는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건 맞는데 통 크게 진짜 M&A 진짜 해가지고 지름길로 갈 거냐 일단 자금 때문에 천천히 돌아서 갈 거냐 이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새로운 신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게 주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뭐 큰 시설비가 들어가는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은 주가가 더 하락하잖아요. 네, 일단은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비용 부담 그렇죠. 얘기가 생겨요. 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시설 투자를 했을 때 그걸 공장 만드는데 몇 년 걸려요. 그 만드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증설하고 테스트까지 해야 되는데 테스트할 때 비용 부담 들어가요. 또 그러면 이익 훼손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이제 그때 라이브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그 현대모비스나 이런 기업들이 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동화 부품을 이제 탑재를 하는데 그거 신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처음 만들 때 비용 많이 들어가거든요. 테스트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처음 하게 됐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장기로 보면 되게 좋은 거죠. 파운드리까지 딱 갖고 있으면 기업의 가치가 달라져요, 사실은. 왜냐면 메모리는 어쨌든 이런 사이클인데 파운드리는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진짜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하게 되면 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하이닉스의 또 추가적인 어떤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게 보는데 다만 결정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근데 역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좋은 거는 반도체 소부장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거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투자를 하면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를 납품할 기업, 소재 납품할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처가 또 생겨요. 예, 하이닉스가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반도체 관련 섹터한텐 되게 좀 긍정적인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너무 예, 엉망이다. 맞아요. 차트 한번 보면 삼성전자하고 좀 차트가 틀려서 맞습니다. 좀 무너지는 느낌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보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주가 차트가 훨씬 좋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오히려 주가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옆으로 가거든요. 네. 옆으로 가면서 버티는데 하이닉스는 자꾸 밑으로 저점을 깨요. 그래서 직전 저점을 깼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전 저점 깼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팔자 이건 아니고 아니 그런 기업들 너무 많았어요. 직전 저점 깨고 거기서 주가 그 50%간 기업도 정말 많고요. 너무 차트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 왜 안 가냐면 똑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요즘에 이 클라우드 회사들 있잖아요. 네. 미국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가 부족할 걸 알고 미리 재고를 다 쌓아놨대요. 상반기에. 근데 재고를 확보를 해놨으면 당연히 이 반도체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재고를 너무 많이 확보해놓다 보니까 하반기에 재고를 줄이지 않을까? 줄이면 반도체 구매를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서버 쪽이 마진이 되게 좋은데 이걸 줄여버리면 하이닉스 마진이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가격 떨어질 텐데. 그래서 그 우려감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못 가는 거지 차트랑 상관이 없어요. 차트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고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소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이걸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인텔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그러니까 서버 있죠. 서버 쪽 클라우드 회사들이 재고를 많이 확보했지만 하반기도 여전히 좋다. 재고를 계속 쌓아놓을 것 같다. 이런 또 언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근데 인텔 주가는 왜 박살나냐면 인텔이 서버용 반도체나 이런 것들 매출이 늘어난 건 맞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여러 개 나왔나 봐요. 그래서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이 확 꺾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매출이거든요. 매출 성장이 나오면 이익은 나중에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인텔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그림에서 인텔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텔 분명히 언급한 거는 클라우드 시장 나쁘지가 않다. 괜찮다. 이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되게 좋은 뉴스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 게 이번에 SK 하이닉스 인텔 실적 발표에서 보면은 낸드 플래시 사업부가 들어간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네네. 그게 영업이익률이 15%가 나왔대요. 마진이 엄청 높아요. 왜냐면 같은 낸드인데 하이닉스는 적자이거든요, 원래. 하이닉스는 낸드 쪽에서 흑자를 잘 못 내요. 근데 이번에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하잖아요.
그럼 15% 마진이 있는 사업을 인수하는 거예요. 어, 그럼 당연히 낸드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겠네요. 예,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이닉스 주가 측면에서 이번에 인텔의 1분기 실적 발표가 함의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좀 보고서 쓴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보고서는 하나금융투자, 그 하나금융투자.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썼던 보고서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하나금융투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거 보시고 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스스로 이게 그림이 네, 그려지겠네요. 맞아요. 예. 네. 지금 LG전자도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 접으면서 이제 기대감을 좀 얻었었는데 네네. 영업이익이 뭐 이번에 4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게 네. 엄청난 건가요? 4조 원이면 뭐 진짜 역대급이죠.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1조 까먹던 사업부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스마트폰.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플러스가 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나도는 게 없어지니까 실제로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역대급으로 좀 나올 것 같고 LG전자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전도 좋고 또 이제 드디어 전장 부품이 그동안 적자였는데 이쪽 사업도 좋아지는데 아까 제가 잠깐 이게 뉴스 확인해 보니까 다임러 벤츠 쪽 있잖아요. 다임러라는 기업. 거기에 그 한 5년치 같긴 한데 한 6천억 정도 규모로 모터 있죠. 전기차. 이 모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뭐 이 마그나랑 합작사가 했나 봐요. 마그나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LG하고 지금 마그나가 합작사를 설립한 이유는 전기차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 만드는 회사가 둘 다 완성차는 아니잖아요. 그럼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임러는 꽤 큰 회사잖아요. 네. 독일에. 이 회사에 공급을 했다는 건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고 또 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애플카 결국 마그나가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현대차였다가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마그나하고 LG하고 합작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합작사 같아요. 그리고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주당 순위 이익하고요. PER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전장 부품 시장은 커지잖아요. 그렇죠. PER을 올려주는 이게 좋은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은 가전이 다 해주고 가전 이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가지고 저도 근데 시간 있으면 좀 더 많이 바꾸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전제품을 아직은 많이는 못 바꿨는데 근데 요즘에 진짜 주변에서 가전제품 진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집에만 많이 있다 보니까 오래된 거를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바꾸냐면 일단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돈이 좀 세이브 되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해외여행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사자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전은 이익을 결정하는 변수고 PER을 결정하는 건 LG전자의 전장 부품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LG전자를 예로 들었는데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습관을 들여보세요. 뭐냐면 EPS와 PER 이 두 가지로 가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PER이 그 주가를 EPS로 나눈 거기 때문에 EPS는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이고 PER은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익이 증가하거나 PER이 올라가면 돼요. 둘 다 가면 너무나 좋죠. 그잖아요. 둘 다 가면 그렇죠. 좋고 그럼 주가가 엄청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 다 가는 그림이 나오는 회사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LG전자가 일단 대표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전에서 이익 증가하죠. 그 다음에 전장 부품이 PER을 올려주죠. 그러니까 PER은 성장이에요. 성장하는 산업을 갖고 있으면요. PER 10배를 안 주고 20배를 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한 기업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 한번 그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선주 볼 때 이제 앞으로 이익은 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PER이 올라갈 게 뭐가 있지? 친환경 선박. 근데 중국이 못 들어와요. 그럼 옛날에 친환경 선박을 중국이 끼어들면 PER 10배 줄 건데 중국이 못하면 20배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가 2배 가는 거예요, 진짜로. 예.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그 주가라는 건, 그 PER인 건 솔직히 고무줄입니다. 좋게 봤다가도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면 판토막 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진짜 주가가 2배, 3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익이 조금만 늘어도. 그래서 이 훈련을 좀 해보세요. PER이 늘어나는 산업이 있는지 내가 보유한 기업에서. 그걸 해보시면 그게 답이 보이는 기업이 있고 안 보이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 한번 훈련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주가를 그냥 이 기업을 막연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을 진짜 한번 진득하니 갖고 가봐야 되겠다. 아니다, 얘는 그냥 트레이딩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 고민을 한번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업 주가가 네네네. 다 지지부진하지 않냐. 투자자들이 그걸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근데 지금 하시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사실 현대차도 있고, 삼전, 현대차, 뭐 하이닉스, LG전자까지 그냥 우리가 보면 한번 제가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이익이 줄까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익이 줄까? 이익은 느는 지금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느는 사이클이죠. 그럼 과연 이제 PER이 줄 거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죠. 이거 증설하면 PER 이거 주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공급과잉 이슈 생기니까. 그렇지.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는데 이거 불편한데? PER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TSMC가 증설을 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가 부족해요, 솔직히.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고객사도 적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그러면 증설을 하겠죠. 미국에 지으면 뭐가 좋냐면 미국 고객사가 많아요. 그걸 또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원래 미국 고객사 중에 일부가 중국 업체랑 거래를 많이 해요. 사실 뭐 SMIC라든가. 근데 그 물량을 삼성이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PER이 올라갈 수 있는 또 조건 중에 하나가 중국이 못해요. 미국에서 막아버렸잖아요. 경쟁자 진입을 아예 차단시켜버렸어요. PER 올라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건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메모리 사이클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전 인텔 인수한 건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레벨이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도 결국 지금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눌려있지만 구조적으로 가는 흐름이 전 나온다고 보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공급 안 돼서 빠지지만 현대차가 추구하는 자율주행, UAM, 전기차, 이게 변화된 게 있나요? 여전히 2등 그룹에서 잘하고 있고 PER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마지막으로 LG전자는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도 이런 거에 동의를 하면 이게 벌벌 떨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안 가지 짜증낼 게 아니라 더 살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난 동의 못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PER 낮아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삼성전자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트레이딩만 하는 거예요. 한 몇 프로 뛰기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ER과 EPS를 한번 보시면서 각각의 기업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마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정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네네.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되는데, 네. 결정을 못하면서 불안해가지고 마음만 네.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내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다 이게 그 근거거든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근거 있는 그런 지표를 좀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남 도움 안 받고도 직접 하실 수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네요. 네.